과연 오늘은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현대차증권 노근장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오셨다고. 예, 태백 다녀오셨다고. 태백에 이제 보트 리조트라고요. 네. 되게 높은 지대에 있는데, 이게 곤돌라를 타고 가면 해발 1420m입니다. 네. 너무 춥더라고요. 아, 너무 추워요? 네. 눈도 좀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도 눈까지는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정말 힐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어진 과장님은 내일 휴가 가실 건가요? 저 버리고? 지금 사장님 들어오시는데 아직 휴가를 안 올렸습니다. 휴가는 이제 고민 중에 오늘 내로 결정해서 이제 휴가를 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살짝 언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가셔도 내일 동부는 나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만 있다고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사실 현사님께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 어제 TSMC도 7월 데이터가 잘 나왔고요. 근데 엔비디아, 인텔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3분기, 4분기 자꾸 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먼저 이제 센터장님의 의견 한번 보세요. 예.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3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추정이지만 이제 14.1조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12.8조로 많이 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4.1조에서 3분기가 제가 좀 보수 보긴 하는데 2.4조 정도로 이익이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준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전망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안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 두 기업, 대표적으로 인텔하고 엔비디아인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지난 2분기 적자 난 게 인텔이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그쪽이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 그리고 인텔의 예장형 GPU 비즈니스인 아크라는 제품이 적자폭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은 AMD한테 시장 점유율이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안 좋은 것도 맞지만 인텔 스스로가 이제 좀 많이 나빠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실적 쇼크가 좀 더 큰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데이터 센터 GPU는 지난 2분기에도 매출액이 1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인용 GPU랑 PC 수요가 안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 채굴을 이제 GPU로 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그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수요가 안 좋은 건 맞지만 두 회사는 좀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 더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삼성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마이크론 3등 기업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반면에 인텔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성하이닉스가 같이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 그러면 클라우드 이쪽에서 이제 서버용 쪽에서 계속 이제 오더컷 얘기는 한 5월, 6월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시장으로 볼까요? 사실 오더컷이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텔도 데이터 센터 쪽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고, AMD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TSMC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 쪽이 매출액 비중이 2분기 연속 스마트폰을 상회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GPU는 지난 2분기에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버 오더컷은 뉴스플로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루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티어1 회사들은 아직까지 오더컷이 높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설비 투자 계획이 아직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늘리는 배경에는 서버라는 게 뜯어보면 다 반도체거든요. GPU, CPU, 그다음에 D램 모듈인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클라우드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회죠. 나중에는 비싸지면 서버 투자할 때 좀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아직까지 오더컷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국의 클라우드 회사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오더컷의 가장 원인이었죠. 근데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는 전년 대비 서버 투자가 감소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회사가 이제 틱톡인데, 틱톡은 올해 서버 투자를 원래 43만 대 정도 계획이었는데 제가 최근 체크해 보니까 46만 대로 오히려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통신사업자들하고 이제 중국의 정부 프로젝트인 동수서산 뭐 이런 쪽까지 합치면 중국의 서버 수요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예고됐다? 분명히 맞긴 합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줄이는 건 그렇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토탈로는 증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감소하는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서버 쪽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투자는 늘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3분기 이후부터는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주가는 이제 줄일 거야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싶거든요. 쉽게 한 번만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램 시장에 이제 서브용 램이 있고 네. 우리가 이미 PC에 들어가는 이제 뭐 우리가 PC에 들어가는 D램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네네. 랜드 플래시도 있는 거고 뭐 휴대폰 들어가는 거 있는 건데 네. 이제 서브용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큰 시장이 있는 건데 그쪽에 얻을 것을 얘기가 시장에 나왔. 여기는 견조했던 건데 네네. 여기마저 수요가 줄어들었냐? 네. 라는 이슈가 그동안 시장에서 나왔던 거고 네. 물론 우리가 일반력에 있는 이제 IT 쪽에 있는 그 D램 수요가 우리 여기 줄어든 건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여기서 이제 그게 지금 그 서브용 D램마저 실제로 줄었나 안 줄었나?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소감께 월! 멍멍! 이렇게 또 하나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네. 해와야 되는데,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시장 상황 얘기를 할 때 IT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저는 사실 폴더 쪽이라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쪽 들어가는 이제 수요가 그나마 IT 세트가 상반기부터 계속 안 좋았었는데 시장이 살아나는 게 그나마 이쪽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살아나면 그나마 이쪽에서 디램 가격이나 이제 랜드 쪽에서 좀 괜찮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요를 저는 갈대라고 비교해요. 어떻게 갈지 쉽게 변하고 수요를 예상하는 것은 상식적인 예상이 제일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관련된 수요가 많이 줄고 있어요. 저가 제품 수요. 저가 노트북, 그 다음에 저가 스마트폰 이쪽만 수요가 줄고 있고 프리미엄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실제로 올해 폴더블은 작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전작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만 대 정도 팔렸고요. 폴드 3랑 플립 3는 한 600만 대 근처 정도 팔렸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더라도 뭐 1000만 대 가까이 팔릴 거고요. 그리고 갤럭시 S22도 어쨌든 S21보다는 조금 더 팔릴 것 같아요. 프리미엄 쪽은 아직은 좀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폴드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이제 12GB가 들어가죠. 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D램이 4기가 들어가니까 폴드 한 대 팔리는 게 저가 스마트폰 3대 팔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크롬북이 수요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D램이 보통 4GB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일반 노트북이랑 그다음에 게이밍 노트북, 그다음에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쓰는 맥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6GB가 들어갑니다. 저가 노트북 수요가 줄어도 프리미엄 노트북이 한 대 팔리는 저가 노트북 3대 팔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프리미엄 시장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삼성도 이 전체 스마트폰이 올해 한 2억 7천만 대 가까이 팔릴 건데 폴더블을 예를 들어서 폴드랑 플립 합쳐서 1000만 대 팔려도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 실적을 견인하거나 아니면 D램의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물량 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도 이번에 1000만 대 이상은 팔릴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500만 대까지는 못 갑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정도 캐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아마도 내년까지 무적으로 아마 얘기하는 것 내년까지 같고요. 무적으로? 올해로는 캐파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대만 팔려도 저는 완전한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폴드 3 저도 쓰고 있지만 10이 어쨌든 이번에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케이스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로 해서 한 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가 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카메라 해상도가 좋아진 거는 저는 폴드 4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플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열이 많이 네, 났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그걸 많이 줄였습니다. 방열 시트를 좀 좋은 걸 넣었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좀 키웠고, 그래서 각각 소비자들이 지적했던 단점들은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임팩은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를 더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폴드 1, 2 썼던 사람들의 교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IT 수요를 예상하는 게 갈대라고 말씀드린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변할지. 근데 의외의 결과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경우도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플랫 패널 TV 수요가 30% 증가했어요. 여행 안 하고 예식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있다 아, 보니까. 그쵸. 근데 다른 데로 또.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랑 자동차, 그다음에 고가 기증품은 사실 소비할 때 되게 저항이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대리 만족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IT 제품은 그래도 2,000불 잘 안 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소비를 줄인 거를 대리 소비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수요가 급감할까 하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좋았다 할 때마다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연말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든 쇼핑 시즌에 생각보다 재고 소진이 잘 돼버리면 네. 내년 1분기에 이제 다시 이제 품 발주, 반도체 발주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핸드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스냅드래곤 8세대? 그죠. 이게 예전에 보니까 삼성 쪽에서 수요 불량이 나와가지고 TSMC로 이제 물량을 넘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위협하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4나노 수율이 좀 안 좋았죠. 연초에는 30%, 40%그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은 55%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한 65%.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로직 파운드리에서는 황금 수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수율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퀄컴이 이제 TSMC한테 8-1 플러스를 이제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4나노 발주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S23에 삼성 엑시노스를 안 쓸 것 같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거의 쓸 것 같거든요. 그 제품은 다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퀄컴하고 애플은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애플이 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100%다 TSMC에 파운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 입장에서도 TSMC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수율이 좋아지면 당연히 많은 물량을 줄 거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에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그래서 시장이 좀 오해하는 그 뉴스들이 많은데, 어쨌든 4나노는 삼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율을 잡았고 TSMC는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TSMC가 하면 다 참말이야. 왜냐하면 TSMC는 실적이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데, 실제로 4나노 이하는 삼성이 훨씬 더 양산을 먼저 시작했고 수율도 잡았고, 3나노는 또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나노 수율 좋아지고 3나노 수율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도. 그래서 2024년 5년에는 아마 퀄컴도 삼성한테 그런 제품들 3나노까지도 2025년에는 아마 주문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 파운드에 대해서는 좀 가짜 뉴스가 많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반도체 취업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인텔이 아직 삼성의 그런 수요를 따라가기는 살짝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죠, 지금. 인텔이 과거에 파운드리 했다가 접었거든요. 포기했는데 다시 시작한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인텔도 회사 자체가 지금 워낙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파운드리를 했는데, 아직은 인텔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인텔이 10나노 제품도 계속 출시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이스레이크도 2년 늦게 나왔고, 지금 사파이어 도 1년 6개월 늦고 있어요. 10나노에서도 헤매고 있는데, 7나노, 5나노 이쪽 EUV를 적용하는, 특히 7나노부터 삼성 EUV를 적용했거든요. TSMC는 5나노부터 적용했고, 그래서 사실 인텔이 EUV를 또 다루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ASML 장비를
잘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고성능과 그다음에 불량률이 줄이고 공정 시간을 줄이는 EUV를 다루려면 아마 인텔이 엄청난 또 시행착오를 할 거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너무 가대평가하는 거 같고 지금 보면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텔도 적자가 확대되면 지금은 강하게 얘기했다가 스탠스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텔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계속 이제 밀어주니까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이번에 이탈리아에서도 증설하고 저거 몇 년 안에 지르다가 괜히 우리 미국 가가지고 지금 결국 나중에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인텔이랑 마이크론을 키워주기 위해서 바이든이 반도체법에 서명을 네,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고 고객이 선택해야 됩니다. 인텔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이 네. 전력 소모도 많고 성능도 안 좋으면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도 역시 뭐 디램 기술력도 좋고 랜드 적층화도 잘하지만 또 고성능이랑 그다음에 저전력에 있어서는 아직 삼성 하이닉스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디램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자마돼 있기 때문에 3개사가 시장을 잘 조화롭게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이크론도 미국에 메모리 공장이 없습니다. 딱 하나 아이다호주에 있는데 아주 연구용 캡하고요. 마이크론의 공장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상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 물론 공장은 있지만 이번에 뭐 삼성도 기존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헬러에도 짓고 TSMC에도 애리조나에 짓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공장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은 365일 동안 쉬면 안 돼요. 야간하는 사람들 막 모여와서 넣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야근 싫어합니까? 예,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죠. 아니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공장 짓는 게 일시적인 세제 혜택은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경험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물난이라고 지금 이상 기온 현상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작년처럼 뭐 텍사스 공장이 정전이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니까 네. 공장에 전기 공급을 안 하고 민간에 공급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펼쳐질 수도 있고 또 반도체는 용수가 중요한데 좀 가뭄이 많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공장이 짓는 게 사실은 실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좋은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공장 짓는 거를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밀어줘도 인텔하고 마이크론도 큰 실익이 없을 거고 마이크론은 미국의 공장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인텔만 지금 요란하게 하는 거고 인텔도 옐싱어가 보니까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약간 저는 정치적인 좀 뭐라고 할까요? 쇼맨십을 많이 좀 옐싱어가 좀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시장은 냉정합니다. 또 고객들은 좋은 성능의 칩을 저전력을 구현하는 칩을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은 좋은 성능과 좋은 전력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인텔이 그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가가 밀어주고 힘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겠죠? 네네. 지금 댓글창에 기억 이응님께서 하이닉스가 개발했다는 그 반도체도 궁금해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신제품들이 많아서 HBM3를 얘기하는지도 CX 하여튼 뭐 되게 하이닉스가 요즘은 디램이든 아니면 낸드에 이제 어쨌든 적층화를 많이 시키는 그 신제품 여러 개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디램에 있어서는 삼성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회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 쌓는 경쟁을 계속 하거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누가 더 많이 쌓았다. 중요한 거는 낸드는 이제 층 높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컨트롤러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이닉스도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인텔의 컨트롤러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리다인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하이닉스도 이제 낸드가 지금까지는 너무 시장 업황 따라갔거든요. 수요가 좋으면 흑자나고 수요가 나쁘면 적자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데이터 센터용 낸드 시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격보다는 성능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핵심이 이제 컨트롤러 IC 기술이거든요. 삼성이 그 시장 점유율은 70%고 인텔이 30%였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이닉스의 낸드는 아마 기존의 단품 위주에서 솔루션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그 시점이 충만해졌을 때는 하이닉스 낸드도 좀 다운턴이 오더라도 적자가 안 나는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떤? DDR5는 지금 PC용 DDR5 수요는 있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이제 전체 PC D램에서 10% 정도가 DDR5고요. 다만 최초 제품인 인텔의 에더 레이크는 CPU입니다. PC용 CPU인데 이 제품은 DDR4, DDR5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4를 많이 썼고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제 4분기부터 나온 인텔의 랩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전용 CPU입니다. 그리고 이제 AMD의 라이젠 7000 같은 경우에도 DDR5를 지원하는 칩이고, 그래서 PC용 DDR5 시장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PC보다 시장 규모가 3배 정도 큰 게 서버 시장이 열리는데 인텔이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파이어 래피드, 인텔이 서버 CPU 시장 점유율 90%로 회사가 제품 출시가 자꾸 늦어졌는데 저희가 봤을 때 내년 2월에는 이제 공급이 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서버용 DDR5 시장이 좀 재미있게 성장할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에 이제 제노아라는 서버 CPU가 나오는데 이거는 온타임하게 나올 것 같아요. AMD를 중심으로 해서 4분기에 서버 DDR5 시장이 조금 열릴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좀 인텔이 가세하면서 같이 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DDR5는 전력 소모가 되게 적거든요. DDR4 대비.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성능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디램 경기가 좀 안 좋긴 한데 DDR5가 내년 상반기 내에 지금 분위기를 많이 좀 진전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내년 1분기쯤 돼야 이제 디램 가격도 돌아서는 흐름이 그때쯤 본격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1분기가 스마트폰하고 PC의 기술기라서 기술기를 DDR5로 바로 역전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디램 가격의 낙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PC 디램이 지난 2분기 대비 14% 하락했고요. 서버 디램은 이제 월 계약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한 8% 정도 지난 2분기보다 하락할 것 같고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간 모바일 디램은 이제 9에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낙폭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이 낙폭이 얼마만큼 줄어들지를 봐야 되고 내년 1분기에 바로 반전이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낮은 한 자릿수로 가격을 하락한다면 그 방향성을 보고도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얼마만큼 빨리 소진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남아있는 재고가 어떤 식으로 좀 정리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개미들은 그 지표를 어떻게 보도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디램 스팟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매일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가격은 이제 월 단위로 공개하는 이제 서버 디램, 그다음에 랜드 웨이터 가격 이런 것들 월 단위로 정보. 결국 가격이 다 대표하는 거죠. 가격이 덜 빠지면 이제 생각보다 재고가 적구나. 고객들이 이제 가격을 더 이상 인하 요구를 안 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심플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잘 안 맞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이거는 저거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잤나 봐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감겼는데. 그죠. 눈 뜨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객사에 대해서 수요가 줄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대신 공급을 줄인다. 공급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이건 3분기가 그래서 안 팔겠다 스탠스입니다. 많이 깎아달라고 하니까 못 깎아줘 하면서 물건을 안 주고 깎아주는 제품은 상당히 적은 물량을 보내고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아마 양사가 지금은 버티기 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출하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대비. 지금은 플랫이라고 빅크로스가 이제 결국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출하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저항을 하는데 근데 수요가 계속 나빠지면 그 전략이 이어지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60일 동안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웨이퍼를 인풋을 하면 그게 이제 칩으로 양산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인하우스 재고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또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가격에 대한 버티기 전략은 가능하지만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좋은 건 그렇죠. 디램 산업이 어쨌든 간에 3개사가 가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난립된 산업보다는 좀 버티기 전략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유효하고 그다음에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디램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 중후반은 유지를 합니다. 되게 좋은 비즈니스죠. 나빠도 25% 이상 영업이익률 나오는 사업이 꽤 많을까요?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램 사이클이 또 과거보다 되게 짧아지고 있네요. 과거에는 2년 단위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6개월 단위로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도 압니다. 6개월 뒤에면 업황이 또 좋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아마 이번 분기 가격 하락이 저는 제일 클 것 같고요. 다음 분기부터는 또 DDI5 내년부터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모질게 깎으면 그 고객이 미워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들이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1, 2분기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역대급 잘 좋았는데도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는 현장님 말씀대로 미국 가격 출하량을 맞추면서 실적을 맞췄던 거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건 같은 결의이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나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 천재잖아요. 미리 다 알거든요. 우리 예측하는 사람은 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미리 상황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선반영. 네, 선반영. 실적이 나빠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주가가 빠진 거죠. 나오는 실적보다 앞으로 나올 실적이. 그래서 참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힘든 비즈니스인데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빠지고요.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이 많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되게 좀 안정적인데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답답한 게 우리 삼성 하이닉스 1, 2등 하는 회사도 2달 뒤 업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인 시기에서는 이제 한 분기 한 3개월 정도 뒤는 좀 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경제가 이상한 측면을 와가지고 사실 한두 달 뒤 업황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나쁠 때도 영업이익률이 20% 중반 나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나쁠 때도 25% 마진 나오는 비즈니스인데 주가 면에서는 좀 힘든 게 2달 뒤 업황도 모르면 그걸 아는 업종으로 종목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디램 업황이 사실은 가점화된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소비자 제품에 너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연동성이 크다는 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그렇다면 저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2달 뒤에 업황도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하루 이틀 뒤에 주가도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6만 원 선이 깨진 삼성전자 오늘이라도 좀 들어가서 저는 좀 어차피 언제 급한 돈이라면 좀 더 저율질을 해야 되지만 급하지 않은 돈이라면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주가는 또 보면 디램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때 들어가면 실익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주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네네. 나쁠 때는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은 버티기 전략을 한 게 맞고 새로 진입한다면 어쨌든 그 9월달까지는 당장 강한 모멘텀은 없고요. 10월달에 고정 계약할 때 좀 분위기가 좀 저희가 지금 감지가 되기 때문에 한 9월 말까지는 좀 행보하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찍었던 바닥은 하긴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전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바로 이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10월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결정할 일행 고정 가격 계약을 10월달에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때 움직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계약 전까지는 계속 내 집에 나가면 어떨까요? 그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주변에서 삼성전자 단타를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이, 그래요. 저도. 그냥 적중한다 생각하면 좀 괜찮고. 그래요? 저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중국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계속 이쪽을 모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은 어느 정도? 로봇과 이제 자동차를 좀 같이 보시는 게 맞고요. 즉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랑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필이 없다는 차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옵션이 강해지면 디램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제 레벨 4부터는 D램을 이제 세 자릿수를 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128기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저가폰이 4기가 6기가 써요. 그러니까 거의 50배, 3, 40배를 더 쓰는 거죠. 자율주행 레벨 4가 되면.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이제 로봇 회사들을 해외 기업들도 좀 직접 가서 많이 방문을 좀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D램을 더 헤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룩셈부르크에 있는 룩스 AI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어쨌든 약간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데 D램을 32GB를 씁니다. 32GB는 노트북 2개 정도, 하이엔드 노트북 2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D램을 32GB를 씁니다. 32요? 32GB. 32. 예, 그래서 스마트폰 저 폴드보다 거의 3배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로봇 쪽은 자율주행을 하려면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초음파 이런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센서랑 CPU랑 서로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D램이 그 역할을 해야, D램이 그 신호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D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D램이 다 결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랜드는 사실 이 기여도가 크진 않습니다. D램이 삼성전자 전사이익의 40%, 전사, 하이닉스는 100%일 때가 많죠. 랜드 적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D램이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느냐. 과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서버로 바뀐 거고, 서버는 이제 워낙 머리 좋은 애들이 서버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틈만 나면 가격 깎으려고 하는 애들이고요. 근데 이 모바일 기기가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이게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좋게 쓸 수가 없습니다. D램을 많이 써야지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신 대로 제가 최근에 방문한 기업들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D램은 32GB. 교육 로봇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네. 근데도 그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배달 로봇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32GB를 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 그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상당한 포텐셜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정말 레벨 3, 4 정도 이제 장착된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가 많이 확산되려면 아직 시간이. 이 시점에서 반도체 무슨 말씀 아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로챈 것 아니,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사실 저 치포 동맹에 약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견제를 했던 게 결국에는 25년까지 로봇 산업을 승인시키는 중국 산업 때문에 그게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이게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로봇 산업을 죽이기 위한 바이든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예, 사실 로보틱스가 냉정하게 보면 이게 다양한 산업에도 들어가지만 이게 군수 산업에 연계될 수 있어요. 왜냐면 드론도 사실 로봇으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직접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는 로봇이 싸우는 게 이게 공상강 영화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수 산업하고 항공 우주에 다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웨이를 제재를 한 거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세게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제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ASML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EUV 장비를 수출을 못하겠다면 이제 DUV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또 수출을 제재를 하면 미국은 정말 반도체 불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그거의 큰 흐름은 항공 우주까지 군수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크지 못하고 살짝 제재를 하는 기업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 히토류나 아니면 2차 전지 원자재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공급할까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히토류 생산 국가를 찾거나 그런 2호나 3호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또 우리 정부보다도 훨씬 더,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기업은 영원히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직접 많이 찾아서 강의상 같은 것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2차 전지 소재도 보면 중국에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재활용 시장은 당연히 커져야죠.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들은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정치가 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만드는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바틀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 유가 가지고 하도 이제 오펙에서 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그걸 무기화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버리는, 갖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단기적인 다툴레는 있을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대안을 찾는 기회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빨리 찾는 기업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네. 또 세트나인키도 또 소부장 쪽으로 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반도체 지원법으로 이제 증소도 많이 할 거고 장비 관련 업종들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중에 탑픽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만 지금 언급을 네.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제가 직접 오늘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장비 회사는 다 세계적 기업을 직접 요즘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ASM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가. 정말 제가 그 보고서 타이틀이 노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 대단한 기업이고 앞으로 EUV 장비 지금 올해 55대 합니다. 하나에 9천억 하는 장비인데요. 네, 2025년에 한 90대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매출이 2배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엠코라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어쨌든 간에 직접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전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 심한데 지금 해소가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 후공정 1등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은 좀 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업황이 너무 따라가요. 오히려 파운드리 업황이 좋으니까 그쪽과 연동되는 ASML 그다음에 엠코 이런 기업들이 좀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ASML이 1년에 TSMC로 많이 주면 삼성전자가 비중이 늘어나에 따라서 주가를 조금 선방하사스면 어느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은데. 참고로 이제 시장의 가짜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게 EUV 장비가 TSMC는 50대가 넘고 삼성은 20대들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아, 진짜요? 삼성은 40대 정도 있고요. TSMC는 50대 중반 정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ASML이 좋아지는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도 원제트 나노, 16나노부터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EUV를 이제 로직 바운드리에 7나노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TSMC는 참고로 7나노는 DUV라는 장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은 왜 그렇게 하느냐. 어쨌든 간에 좀 더 장기적인 회사의 경쟁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고생하더라도 매를 좀 미리 맞는 편이고 그래서 ASML이 실제 조기에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TSMC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대주주가 다사주입니다. 다사주가 20%입니다. 그 다음 6%가 대만 투자처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하는 정책을 되게 잘하죠. 근데 그 말은 장기 ROE에 되게 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쓸 때도 좀 천천히 씁니다. 삼성이 오히려 좀 더 선제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TSMC가 늦게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단기 ROE에 워낙 단기 실적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TSMC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EUV 발주를 하면 ASM 실적은 되게 좋아지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좀 쌓고 가는 거. 그러니까 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 필기를 필기 공부 장난 맞죠? 아니겠네요. 네, 네. 아주 하게 했습니다. 여기 멍 해야 돼. 멍! 여기 제가 필기하고 ASMR, M코, 네, ASML, ASML, 참고로 M코. 둘 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도 있지만 ADR이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미국 주식 거래는 그렇죠. 저희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은 네. 다 증권사에서 다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한국 기업보다 그렇죠. 좀 안정적인 미국 기업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좀 더 길게 투자하기는 마음 편할 수 있죠. 산업의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단기 실적을 보고 자꾸 투자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뭔가 찔렸어요? 네 폭격기 맞은 느낌이에요. 저는 완전 단기로 수익 보고 싶어가지고 증권사 입장에서 좋아해요. 자주 매매해 주시죠. 저 같은 고객이 많아야 되죠 오히려. 아 지금 저기 장기를 생각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